시간이 돼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그냥 뭐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세력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까셔가지고 본인 생년월일 시간 넣고 보시면서 나한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글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들어보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주로 보는 부동산 운이에요. 워낙 부동산이 좀 유행이 됐죠. 그죠? 네. 주식이 붐이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상담을 해봐도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은데, 부동산 복이 있는지, 내 사주에, 그리고 그럼 내 사주, 타고난 사주에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보네요. 네.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이제 뭐 부동산 투자의 명리학적 의미,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부동산을 뜻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뭐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뭐 이론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제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명리학에서 뭐 오른다라고 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뭐 내린다라고 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살이라고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사주에서 말하는 신살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신살이 운에서 왔을 때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좋은지, 뭐 신살은 만세력을 보시면 뭐 25년도 글자 밑에 이제 보면 무슨 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 팔린다. 아무리 해도 안 팔린다. 이런 문제로 많이 오시는데, 부동산 안 팔리는 건 어떻게 해야 팔릴까? 예,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예, 다들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가요? 할 예정이신가요? 예. 효선 씨는 할 예정이신가요?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명리학적 의미인데, 이제 부동산을 명리학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왜 선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선비사업에 포함되는 거는 부동산, 임대, 뭐 교육, 문필, 골동품, 뭐 종교, 철학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선비사업에 포함이에요. 이거 왜 포함일까요? 뭐라고요? 뭐 문서 계약할 때 글을 쓰는 거여서. 예. 왜 선비사업이냐면,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땅이 많았어요. 예. 양반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공부만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땅이 많았어요. 그죠? 예, 지형 유지들 다 이제 신분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중에 땅을 안 가진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땅이 없었죠. 예, 그래서 선비들은 다 땅이 있다 해서 선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책에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뭔가 원하는 공부나 원하는 일에 매진을 하려면 부동산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의 안정화를 만들어야, 선비들도 안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됐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요즘에 들어서 각광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땅에 대한 거는 있었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 이런 것들은 다 존재를 했어요.
요즘에 뭐 새로 생겨난 게 아니죠. 예. 땅은 그래서 이제 권력할 때 건인데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신분이 높았던 선비들은 다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 땅이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높았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땅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시대를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2025년도에 왔더니 역시 우리 이제 뭐 땅이나 건물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세상이 왔죠. 네. 그죠? 예, 뭐, 한 몇 년 전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건물주를 간물주? 뭐, 이렇게 부르는 단어도 생기고, 그래서 땅은 권력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리학에서조차도. 예. 이제 뭐, 부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세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망해도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뭐 이제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원하는 이유는 수익이 안정하죠. 내가 직업이 없거나 내 직업의 수익이 불안정했을 때 안정된 수익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제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지 않게 좀 둔감화 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부동산은. 그리고 운이 올라갈 때는 더 상승을 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시점이 오면 더 많은 부동산을 사겠죠. 예,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인생의 부동산이 이제 우리 인생에 주는 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투자는 보통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수익, 임대 수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쥐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차익.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가장 비쌀 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현금성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문서화 시켜 놓는 거예요. 현금을 아무래도 통장에 가지고 있다 보면 쓰겠죠. 예, 현금은 나갈 것 같고 불안하고 하니까 요거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키는 이제 문서화 시켜서 이제 보존하는, 예, 그런 형태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나요? 시세 차익을 위한 거다. 지은 씨는요? 돈 좀 벌고 해야죠.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세서 팔려고? 아니요, 저는 임대. 임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사주에서 부동산, 땅, 건물, 아파트, 뭐 부동산 다 포함이죠. 근데 이제 뭘까?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이 오행적인 기준이 있고 또 육친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일단은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목화토금수 모르시는 분, 그 사주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토요일 할 때 그 토예요. 예. 토가 기본적으로 땅,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가장 큰 틀, 토. 그래서 뭐 옛날에 단순하게 보는 방법은 사주에 토가 많으면 부동산 부자다, 땅 부자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토가 많은 김지우 씨. 네. 네. 이제 토라는 글자를 자기 만세력에서 찾으셔야 돼가지고 제가 적었는데
지지 아래에는 진술 충미라는 요 한자가 있고 천간에는 이제 무기, 무토, 기토 요게 다 이제 토라는 글자예요. 내 만세력을 보시면서 나는 요 6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열심히 찾으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지은 씨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주에 토가 있는데 부동산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가장 큰 틀이에요. 오행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틀. 그러면 이 토가 어디에 있으면 가장 좋을까? 위치에 이점이 또 있는 거예요. 사주는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세력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예, 만세력 보시면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글자는 총 8가지죠? 사주가 그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사주예요. 넉사자의 기둥주자. 그래서 사주. 8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사주의 그 기둥에 총 8개의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팔자의 글자 자자를 써서 팔자라고 하고 사주라고 불러도 되고 팔자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 4개의 위치 중에서 여기가 월주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월주. 내가 태어난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요 달. 나는 5월생이다. 나는 7월생이다 할 때 그 달, 내가 태어난 달에 토 글자가 있으면 이제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혹시 월에 토가 있으신 분? 오, 있으세요. 위에 있으세요? 아래에 있으세요? 아, 진토가 있구나. 아래에 있으시네요. 예. 네. 아래에 있으세요. 예. 이제 위, 아래 중에서도 지지에 있으면, 예, 더 이제 조금 기회가 많이 온다라고 실망을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예. 요게 왜 월에 있어야 되냐. 예, 월에 가진 사람들이 가장 기회가 많이 주어진대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이제 뭐 살면서 변화성을 긍정적으로 많이 끌어쓸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월에 토가 있을 때. 예,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뭐 좋은 토지만 그 중에서는 월에 있을 때 내가 좀 취하기가 기회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돼요. 예, 그게 좀, 그게 이제 요 4개의 글자 중에서 진토하고 술토는 여기 따로 뽑아놨어요. 이게 심는다, 뽑는다, 입는다, 벗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 글자에. 진토와 술토. 그러니까 요 글자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그래서 요게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모텔, 목욕탕, 헬스클럽, 찜질방, 골프 연습장 요런 거를 하거나 이제 임대를 하는 게 좋다. 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뽑고 씻고 입는다, 벗는다. 요게 이제 모텔, 목욕탕, 헬스클럽, 찜질방 다 옷을 벗고 입죠. 그리고 갈아입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직업을 유추할 때도 이제 우리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쵸? 우리가 뭐 저녁에 태어나면은 저녁 뭐 술시생이다 하면은 뭐 저녁 장사를 해라 뭐 요런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사시오시생이다 하면 아침에 뭐 낮에 주로 하는 장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듯이 요 글자가 갖는 의미예요. 진토하고 술토는 요런 사업, 요런 임대 사업. 요것도 뭐 결국은 모텔, 목욕탕, 헬스클럽 다 임대 사업으로 보거든요. 목욕탕도 요 한 공간,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죠? 목욕비를 주고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헬스클럽도 임대 사업의 하나로 봐요. 모텔처럼. 명리학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축토하고 미토는 축토나 이런 거 글자 자체가 조금 밭의 물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땅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땅, 밭, 나대지 뭐 이런 거 있죠. 돈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놓으면 조금 많이 오래 묵혀놓으면은 갑자기 개발이 된다던가. 표정이 안 좋은데. 네. 개발이 된다던가, 뭐, 갑자기 이제, 예, 시세 차익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던가 하면서, 큰 돈을
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근데 저기 축리든 진술이든 네. 같은 글자가 2개, 3개씩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조금 최적화다. 축토가 2개 있으면 옛날에 막 유명한 선생님도 너는 논밭을 사면 큰 돈을 벌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약간 농사 짓고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농사를 직접 짓는 건 아니니까 그 축토가 2개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땅을 외곽에 이런데 이제 농사 짓는 땅들을 좀 많이 뭐 이렇게 사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무슨 국가 개발 사업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막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오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농사로도 봤죠.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축토만 2개 있다고 해서 너는 농사 짓겠네 라는 소리를 안 하지만 예. 옛날에는 직업으로도 봤겠죠. 예. 어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좀 약한 거예요? 그 글자들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가 제일 작용이 강하고 제일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는 이제 좀 나한테 영향을 덜 미치는 거죠. 그죠? 우린 배웠죠. 그 나이가 내가 만약 5, 60대가 되면 여기 있는 글자를 더 많이 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토가 있으면 주로 그래서 우리가 뭘로 봤냐면 조상이 물려준 땅, 뭐 부모님이 물려준 땅 그런 걸로 봤어요. 연애 있으면. 연애 있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라는 글자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인신사술이라는 글자예요. 너무 작나요? 인신사술. 술토는 어차피 토기 때문에 인신사까지만 제가 줄을 쳐놨는데 요 세 글자도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글자로 봐요. 예. 가지고 있나요? 얘는 신이 3개나 있어요. 정말요? 예. 이거는 이제 무기. 남들과 다른 무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프로페셔널에 별로 보통 봐서 요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요 인신사술이 있으면 이제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로의 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들과 다른 압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치를 발휘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남들과 다른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방에 갑자기 개발되면서 뻥 튄다던가 땅이나 이런 게 그런 작용력을 할 수 있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요 사 요거 2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봤더니 지지에 이제 뭐 일이랑 시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용띠, 진토 요거 진토를 연에 가지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게 자기 고향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논밭이고 산이고 이랬는데 이제 평생에 걸쳐서 한 3, 40년에 걸쳐서 그 많은 땅과 산이 하나씩 개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이제 무슨 국가에서 뭐 개발한다고 묶여가지고 이제 빵 터져서 이제 그게 되고 나머지가 또 남았어. 산이랑 이런 게 남았어. 그걸 또 들고 있었더니 또 한 10년 뒤에는 산이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걸 또 사가지고 뭘 한다 해서 또 그게 들어가. 그리고 또 나머지도 가지고 있었더니 또 길이 난대. 그러면서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제 물려받은 거를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예. 그런 좀 갑자기 커지는 그런 작용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효선 씨처럼 뭐 요 인신사라는 글자를 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네. 한 분밖에 없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행적인 기준으로 부동산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육친적인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문서운을 볼 때 인성을 봐요. 첫째도 인성이고, 둘째도 인성이고, 셋째도 인성이죠. 네. 그죠? 예. 이게 왜 인성을 보냐. 이게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꽝 찍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 등기부등본 떼면 내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죠? 등기를 떼면 이게 누구네 집인지, 누구네 땅인지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건 네 땅이다, 이건 남의 땅이다 이렇게
예, 해주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소유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인성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문서운이 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망포함. 공망 포함. 예, 뭐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는 또, 밑에 공망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인성은 정인하고 편인이 있어요. 두 개가 있거든요. 만세를 보시면 나한테 정인이 있는지 편인이 있는지를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나는 정인이 있다. 정인이 있다. 나는 편인이 있다. 정편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정인도 없고 편인도 없다. 왜 손을 들어요? 아니, 그 편인이 있는데. 예. 다 이제 문서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쥐고는 계시네요. 그죠? 근데 정인하고 편인은 또 달라요. 예.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지었겠죠. 정인은 발을 정자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편인은 이게 치우칠 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많이 기운이 치우쳐 있다. 요 뜻이에요. 편인은. 편자 들어가는 건 다 포함이에요. 편관, 뭐 이런 거, 편재 이런 거 다 치우칠 편자를 쓰는데 인성은 이제 정인하고 편인으로 또 나눠요. 정인은 뭐냐? 방정환 모형. 일반적인 거 있죠. 정상적인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리고 가장 반듯한 모양. 방정환 모양이라는 거는 반듯한 거. 물건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 그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깨끗해. 아무 그것도 없어. 그런 노멀한 문서를 얘기를 하고, 편인은 이제 일단은 규모명에서는 정인보다 좀 좁아요. 좁은 집, 좁은 땅. 그러니까 이제 큰 거를 지려면 아무래도 정인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편인은 좀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모양이 좀 세모, 반듯한 땅이 아니라 약간 막 찌그러져 있는 모양의 땅, 세모 모양의 땅, 이런 거 이제 편인 문서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반듯한 모양을 사면 좋은데 막상 땅을 사면은 어디에 막 맞물려서 막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런 땅의 모양의 물상이 이제 그 편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인 위주로 쓰는 사람은 작은 것을 여러 개 투자를, 손을 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그 작은 것을 여러 개 투자하라고, 큰 거 하나를 주지 말고 자잘한 거를 쪼개서 여러 개 가져야지 탈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편인만 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비틀어진 모양, 요런 거 비틀어진 모양, 예, 요렇게 얘기를 해요. 뭐 쪼가리 땅, 여기 개발 다 되고 남은 땅 요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사서 쥐고 있으면 이제 한 10년 뒤에 또 요게 나머지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편인은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정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거, 좋은 거, 정상적인 거. 그래서 운이 또 인성운, 정인운 편인으로 가도 시설 임대 사업이나 이제 접객성 사업, 접객성 사업이라는 건 손님을 받는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요 인사를 해야 되는 사업. 그거를 접객성 사업이라고 하고, 철학관도 포함이에요. 손님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포함해서 접객성 사업을 하는 운으로 봐요. 인성운이 왔을 때 정인운, 편인운 모두 포함해서. 예, 네. 사주에 토가 있거나 아까 그 네 글자 있잖아요. 네. 신사주. 네. 얘들을 정인으로 쓰면은 더 좋죠. 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제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토가 있는데 토가 인성이거나 아니면 인신사라는 글자가 인성이면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겠죠. 문서운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죠? 예. 예. 왜요? 아니에요, 본인은? 예. 예. 나도 아니에요. 정인하고 편인의 차이점이 제가 좀 이제 짚어봤고, 예,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2등,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는 글자가 식신하고 상관을 또 이제 부동산 사업에서 봐요. 예,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신과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것도 문서운, 부동산 운으로 봅니다.
나는 식신이 있다. 내 완세력을 봤더니 나는 식신이 있다. 나는 상관이 있다. 식상이 다 또 혼잡돼 있네요. 예. 손 안 드시면 무식상인가요? 효선 씨 네. 무식상이에요? 여기 상관 하나 있어. 예. 네. 그래도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가 이제 상관의 상자가 이제 손상시킬 상이거든요. 그래서 관을 손상시킨다 해서 상관이라는 뜻인데 이제 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식신은 대체로 둥글거나 반듯한 모양의 땅이고 반듯한 건물, 별 모양의 특이점이 없는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건물이나 땅을 얘기하고 상관은 반듯하지 않아요. 막 약간 삐딱하게 지어졌다거나 뭐 타원형이라던가 막 역삼각형 모양이라던가 요즘에 뭐 뽐을 좀 낸다고 건축가들이 좀 모양을 이상하게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런 건물이나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손상시킬 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땅을 얘기를 해요.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냐, 삼각형 같은 그러니까 쪼가리 땅 같은 걸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우글쭈글한 모양이라고도 해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거, 공매, 경매 요런 거에 나온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경매에 넘어가고 정상적인 물건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하시는 사람은 인성 중에서는 편인을 쓰겠죠. 정인을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누가 망해서 넘어간 물건이고, 그죠? 대체로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그 편인하고 상관은 그런 쪽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인하고 상관만 있다 하면 나는 경매, 공매 이런 공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위주의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거, 뭐 좋은 거는 나랑 인연이 없으니까 남한테서 좀 망해서 온 거, 넘어온 거 이런 거를 쥐면은 좀 돈이 돼요. 그리고 편의는 또 하나 뭐냐면 단기 투자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 편인만 있다. 편의눈에 산 거 절대 단시간에 못 팔아요. 이게 희한한 게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안 팔려. 예, 편의눈에 샀다. 혹은 내가 편인만 있다 하면 오래 묵혀야 돼요. 그 오래가 최소 10년이에요, 10년. 예,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건 10년에서 15년. 아까 제가 그 개발이 많이 돼서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한 3, 40년 가지고 있었더니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개발되고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총 40년에 걸쳐서 개발이 다 됐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편의는 많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단타를 치고 들어가려고 이제 대출을 많이 끼면은 물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편의눈에 산 거나 뭐 이런 거는 단타가 안 돼요. 단기간에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절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관성으로 우리가 또 부동산 운을 봐요. 관성에는 정관하고 평관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관이, 우리 관을 쓴다. 관운이 왔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이런 거 뭐 운 보면 이제 관운을 보거든요. 공무원은 관이 많아야 돼, 팔자에. 정관, 평관이 많아야 공무원을 잘해요. 잘하고 승진도 잘 되고. 관이 없다 하면은 공무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해도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직역을 하자면 이제 그만두는 세월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공인된 거, 국가에서 이제 공인되는 게 관이기 때문에 관으로도 부동산을 보거든요. 관성이 드러나는 건 관제, 즉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제해서 만들어 놓았던 공간, 그 신개발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관이 예쁜 사람들. 예, 관이 예쁜 사람들. 국가가 사용하는 땅, 정관하고 평관으로 나뉘는데 정관하고 평관도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발을 정자를 쓰는 정관이고, 평관은 치우칠 편자를 쓰는 평관이에요. 정관은 정상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신도시 가면 도로가 얼마나 반듯해요. 정사각형 딱딱 이렇게 모양 맞춰가지고 각 맞춰서 냈잖아요. 그죠? 이게 정인 정관의 힘이에요. 예, 반듯한 그 신도시, 신개발지 이런 거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속성의 땅, 그런 데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다 포함이거든요. 평관은 아니에요. 평관은 이제 압력이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뭐 국가에 사용은 하는데 뭐 특수한 사유로 사용을 하는 땅인 거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땅이라던가, 여기도 적혀 있지만 특수한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땅,
이런 거에 인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에서 왔을 때도 똑같아요. 정관운이 왔을 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신도시 개발지 이런 거 위주로 가시면 되고, 편관운이 왔을 때는 아까 말했던 좀 특수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한전 같은 데서 뭐 그런 그 태양열 그런 걸 깔기 위해서 땅을 나한테 좀 임대해달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는. 아세요 혹시? 도시에도 보면 건물 옥상이 넓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들어와요. 나한테 임대해라. 근데 그런 거는 단기 임대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시설을 다 깔아야 되니까 투자할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 5년, 10년씩 계약을 해요. 그게 약간 수익이 되는 거죠. 건물주나 그 땅, 그 주인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것보다 거기에 임대를 해주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나 봐요. 저는 시댁이 시골인데 가면 그런 거 실제로 이제 땅 농사 짓는 땅 컨택이 들어와가지고 쫙 그 태양열 그 판이 깔린 땅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저희 시댁 땅은 아닌데 남의 땅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편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지은 씨가 얘기했던 공망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뭐 여기는 이제 사종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내가 토도 있어, 인신사도 있어, 정인도 있어, 평인도 있어, 다 있는데 밑에 막 공망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만세력을 보면 공망에 한이 맺혀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 만세력은 써 있는지. 공망 맞은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예. 여기가 이제 이게 공망. 공망 글자가 술해 진사. 이게 공망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공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공망이다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빵 뚫렸다, 망했다. 공망이 이제 망할 망자예요. 070에 망할 망이라고 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 공망을 맞으면 이것도 이제 정인이라도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요. 예, 내가 정인을 쓰고 있어도 공망 맞은 정인이다 하면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매 뭐 이런 거는 진짜 좀 공매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유찰돼 가지고 막 6, 7차까지 가거나 경매 이런 거 가서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수익이 나겠어. 아무도 안 사서 그냥 이제 덩그러니 있는 그런 물건들에 인연을 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망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 손 드셨어요? 이게 연일 공망 이렇게 연일 공망 이렇게 공망 여기 예, 요 두 개 글자가 다 공망이라는 얘기. 요 두 개 글자가 다 공망이라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글자가 다 공망이고 여기도 이 두 글자가 다 공망인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공망이 아예 없는 팔자보다는 있는 팔자가 훨씬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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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를 좀 섞어서 얘기한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편인이 인이라는 글자를 편인으로 써. 그러면은 인목을 편인으로 쓰면 무슨 일간이에요? 화일간이겠죠?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병화일간일 거예요. 그죠? 예. 병화일간이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이 물상으로 역세권이거든요. 아까 인신사술 할 때 그 요 글자가 역세권을 뜻해요. 경인일주 이런 사람들 이제 역세권. 그러니까 인목이 이렇게 일지 월지에 딱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역세권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물상으로 인은 역세권이라고 쉬우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는 뭐 이론을 몰라도 글자만 편인이 아니어도 요건 물상론에서 만약에 장사를 해도 인목이 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에 한의사가 왔다 하면 당신은 역세권 로타리 같은 데서 한의원 하고 있겠네 하면 대체로 맞아요. 예. 그런 이제 내 환경이니까, 지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병원을 하는 거죠. 예. 이제 편인이 인에 놓여 있으면 역세권에 자그만, 편인은 작으니까, 그쵸? 큰 거 아니죠. 만약에 이게 정인이면, 정화일간이어서 인목이 정인이어서 이제 정인이면은 역세권에 큰 거 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병화일간이어서 편인이야.
그러면 이제 역세권에 작은 거, 꼬마 빌딩 같은 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앞에 거를 다 조합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5행으로도 받고 6친으로도 받고 다 봤죠? 예. 예. 공망을 맞았다. 만약에 내가 토가 있는데 공망 맞았어. 그죠? 네. 그러면 밑에 보면 활개지 텅 비어 있는 데 있죠. 허허 벌판 땅. 이런 데가 뭔 돈이 되겠어 하는데 그런 땅을 사라고 하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땅이니까 그런 게 돈이 돼요? 물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오늘 제대로 보면은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돈을 벌어야지.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역술가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기는 뭐 알려지진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 나? 저 아니. 나 말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죠. 저는 지금 너무 젊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막 사고 팔고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요 다음에 이제 흐름 주기가 나올 건데, 그거 맞춰서 사고 팔고를 다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철학관에서 중매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간다면 사주를 좀 두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배필에 그 사주가 오면은 연락을 해줘요. 최소 철학관에서 중매를 하면은 이혼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궁합을 보고 매칭을 해주니까 해로할 것 같은 애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없어요. 저도 받아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인연이 막 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거의 몇 년 지나도 이제 안 맞아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 제가 이제 저희 수업 듣는 분들한테 이제 연락 주겠다고 했던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맥락으로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이제, 인성이 약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뭐, 무인성 사주는 좀 부동산이나 운세, 요런 거 좀 운이 좀 없다, 약하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인성형제 자산 보유보다는 이제 다른 형태 보유가 더 낫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막 계속 하려고 하면 무인성은 애초에 나한테 공인된 문서가 없다라는 팔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뭐 대운에서 좀 인성운이 깔아주고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대운에서 인성운이 막 와주고 하면 또 달라지는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난 인성이 없어. 지장간에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자꾸 부동산 투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해도 좀 묶어놓는 개념. 아까 얘기했죠. 지키는 개념으로 좀 하는 게 나아요. 시세차익을 크게 보려고 욕심을 부리면 운이 안 따라준다. 뭐 그 얘기예요. 예, 그 식신상관을 볼 때는 사실 여기 아까 부동산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영업적인 용도 있죠. 우리가 상가 임대를 해야 될 때 내가 장사를 해 혹은 내가 사업을 해. 근데 이제 내 사업 할 사무실 아니면 내가 장사할 매장 요런 거를 볼 때 더 식신상관을 많이 본다 요 얘기예요. 네, 사업적 용도가 더 커요. 식신상관을 보는 기준은. 예, 내가 뭐 투자하고 내가 사는 집 요런 거는 인성, 토 요런 거 많이 보고 그 얘기입니다. 예, 상관하고 인성, 관성이 있는데 예, 다 충 맞았어. 요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충 뭐 이런 것도 써 있을 거예요. 만세력 보시면 충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혹시 네. 충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충도 없고 합도 없습니다. 본인이 있어요? 아니요. 아, 이건- 여기 남편이요. 아,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 천간에. 천간에 지지를 봅시다. 네, 지지를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 요게 이제 충 맞았다.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역마성이에요. 우리가 충은 역마라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죠. 충이 온다. 그러면 이게 이동해요. 나의 뿌리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큰 변화, 이동수로 우리가 보는데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동이 될 만한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곳, 요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인성이 축 맞아 있어 이러면 이제 역세권, 교통 편리한데 대로변, 막 내 건물 앞에 뭐 중앙차로 막 이런 게 보이고 그런 거, 항구 다 포함이에요. 포트, 뭐 배가 들락거리는 어촌도 포함이고, 예.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관성이 재성과 무리지어 있으면 이제 재가 관을 좀 생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뭐 이론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오가는, 재성하고 관성이 무리지어 있다는 건 돈이 많이 오가는 장소,
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시장통, 부전시장 근처, 뭐 이런 데 있죠. 우리 부산으로 치자면, 예, 서면 근처, 이런 데. 재생관이 돼 있는 그런 사주는 예, 그런 번화가, 사람 많은 곳.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데가 많은 거. 그런 데서 이제 영업지나 아니면 사업지를 벌려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도 몰라도, 이론을 몰라도. 그죠? 아닌가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예, 뭐라고요? 인성 아까 정인하고 편인하고 재성은 편재 정재라고 써 있는 글자예요. 재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정재, 편재 이렇게 써 있는 글자. 인성 옆에 재성, 정재, 편재가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지어 있다라는 거. 옆에 위에 있어도 돼요. 위에 있어도 바로 근처에. 양 옆이나 위에 아니면 아래 이렇게 이게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가 그 뜻이거든요. 예. 아까 관성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재 편재가 정관 편관 옆에 붙어 있거나 위아래에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무리지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인성하고 재성이 이제 어우러져 있으면 땅보다는 건물을 사야 된다. 아파트보다도 건물 투자에 인연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밑에 순수하게 인성이 있는데 나는 공망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충도 안 맞았어. 그리고 옆에 재성도 없어. 관성도 없어. 예. 인성만 있어. 이러면 이제 반듯한 땅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하실 부동산 주기를 이제 그 사주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예. 우리 천간이라는 글자는 만세력에 보시면은 위아래 글자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글자들을 천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운에서 오는 글자도 올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올해 을사 이렇게 되면 요 글자가 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년은 참고로 병오년이거든요. 요 글자 요게 천간이에요.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제가 색깔도 다르게 해놨어요. 그 구별이 쉬우라고. 요 중에서 천간에 병정, 무기, 경이 떴을 때 요때가 부동산 운기가 움직이는 소용성. 부동산 토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토로 보는데 이 토의 소용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부터죠. 그죠? 내년부터 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요럴 때 그 물리신 분들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물렸다. 대출 이빨 꼈는데 물렸다. 팔고 싶다. 근데 제가 계속 버티라고 얘기를 한 게 부동산 운기에서는 사실 올해부터는 약간 상승선으로 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실 갑진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상승되는 시기가 오니까 버틸 수 있으면 최소 병오년까지는 들고 계세요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병정, 무기, 경이 올 때는 부동산이 제철, 우리 제철 과일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하나 또 짚을 게 뭐냐면 부동산이 제철일 때는 주식이 될까요? 안 돼요. 주식이 될 때는 부동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막 호황이던 시기에 부동산이 어땠는지,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기에 주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부동산 제철일 때는 주식은 아니에요. 예. 내년 코인도 포함이지. 현금성 투자는 주식 코인은 다 현금성 투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현금성 투자는 다 아니란 얘기예요. 비트코인 다 금 이런 것도 다 아니다. 그죠? 예. 금도 현금성 투자. 예, 금도 현금. 그거를 문서로 쓰려면 한 10년 묵혀야 돼요. 단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주식하면은 단타로 하죠. 거의 단타예요. 한 달도 안 가지고 있을걸? 그냥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가 주식을 그렇게 해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예. 왜 울지? 그리고 이제 지지, 우리 아래에 있는 글자에서 이게 이제 12개의 글자가 있는데, 지지에는 아까 얘기했죠. 갑진년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아까 얘기했던 게 작년에가 갑진년이었거든요. 작년에 진토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진년, 그래서 진사, 오, 미,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예. 진사, 오, 미, 신, 유 초반까지 해당이 돼요. 요때가 그 제철. 토의 소용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제철이고, 근데 요게 이제 유니까 우리 기유년 29년도인가요? 기유년 29년도 초반까지는 이제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요때 산 거를 그럼 기유년이 지나면 하락한다는 얘기죠. 기유년부터 하락한다는 기유년 하반기부터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상반기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기유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신년에 무조건 팔으라고 해요. 무신년에 VIP 고객이 왔다 하면 무신년까지는 무조건 팔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유년 초반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유년 초반까지를 넣은 거예요. 요때까지는 팔아야 되고, 사실은 이민년, 개묘년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샀어요. 대출 끼워야 되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있는 사람. 왜냐면 그때 제일 싸니까. 우리는 투자를 왜 해요? 제일 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에 사서 언제 팔겠어요? 무신년, 기유년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에 사서 최고에 파는 게 가능해요. 요게 운의 주기예요. 요거는 늘 일정했어요. 네, 늘 일정했어요. 요 운기는. 네. 뭐 토의 소용성, 즉 흙의 기운과 가까울 때, 이제 사주에서 흙의 기운과 가까울 때 이제 토의 소용성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토기운이 강한 시점에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주기를 또 12운성이라는 신살에 우리 뭐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준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프린트를 나눠 드렸거든요. 12운성 표라고 해서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말고 한 10년 전에 13년도에서 18년도 요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2013년도에서 18년도 요때 거품이 장난 아니었어요. 부산의 아파트 값이 요때 10억을 넘기는 게 요때 넘겼어요.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저는 요걸 너무 알겠는 게 제가 2018년도에 집값이 너무 오를 때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평당가가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뛰어서 지금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더 많이 평당 2천 얼마 막 이렇게 찍으니까 그게 올라서 저는 이때를 제가 18년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요 시즌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 무술년까지가 거품이 막 사막에 꼈다가 제가 9월 달에 분양을 딱 받고 나니 그 최고가에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샀다 막 이러고 있는데 18년 하반기부터 막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못 팔았어요, 분양권을. 규제가 이제 우리가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동래구는 못 팔아 이렇게 돼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분양권을 투자로 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실거주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투자로 사셨던 분들이 이제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아파트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난리가 난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이제 못 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련하게도 언제 다 던졌냐면 입주하기 직전에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 1월에 입주를 했는데 22년도에 막 다 던지는 거예요. 단톡방 가면 그때 막 6억대에도 팔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시기인데 그 사람들은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땐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무튼 요 흐름은 늘 일정해요. 요 시기에 거품기였어요. 요때 막 10억이 넘고 하는 아파트가 부산에도 생기고 뭐 해운대도 아닌데 10억을 찍고 막 요런 거를 요 시기에
했거든요. 예. 침체기가 이제 그래서 19년도부터 온 거예요. 이때부터 그냥 쭉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갭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못하고, 대출을 뭐 거의 뭐 7, 80%를 끼는 게 가능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대출 금리도 오르고 뭐 이러면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19년도부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 이게 정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략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죠? 대통령 후보들이. 그러면 또 달라지기는 할 건데, 그래서 이제 23년도까지는 정말 이제 너무 힘들고, 뭐, 물린 사람도 많았고, 못 파는 사람도 많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 주기가 또 언제 오냐는 거죠. 그게 이제 24년도부터 내려갈 때 제일 바닥으로 친 게 23년도에서 끝났거든요. 개묘년에서 끝났어요. 더 바닥은 없어요. 이제 더 바닥은, 그때 지하가 이제, 그때 지하 한 50층까지 내려간 게 개묘년에서 끝났고, 갑진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지하 40층, 30층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티가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23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그때 이제 팔아도 되는 시점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던지고 뭐 하는 금액을 보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29년도까지는 오를 거예요. 저희 전망, 요 시기가 맞물려요. 예. 기후년 제가 초반이라고 했죠. 상반기까지. 기후년 상반기까지는 오를 거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우리 12운성 표 제가 나눠드린 거 이렇게 보면, 무토를 봐요. 우리 무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색깔 혹시 해놨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게. 노란 색깔. 맞아요. 다 했죠? 네. 예. 요게 그 병화 그리고 무토 요렇게 써 있는데, 요게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가 관대지, 걸록지, 제왕지, 쇠병까지. 예,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한자를 보면 이게 갑진년, 진년부터 해가지고 무신년, 신년까지가 돼요. 한자로. 그죠? 네. 새병사도 병까진 괜찮아요. 병까지. 쇠는 아무래도 이제 제왕지가 정점이고, 쇠에서부터는 다시 약간 기울어지기 하는데, 그래도 병까지는 세력이 없지 않다로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묘, 절 이렇게 가버리면 유술해예요. 기유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경술년, 개해년, 이제 신해년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절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끝장나요. 예. 신해년이 우리 29년도 기해년, 이 해 중복이 되죠. 해년. 19년도에 그 일이 요때 또 온다고. 예. 신해년에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주기를 알고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했을 때 사셔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 뭐 많이 물으러 오시는데 지금 사셔도 상관없거든요. 예. 그러면 해년이 왔을 때 부동산이 저거면은 네. 사면 되는. 그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면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금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이민년, 개묘년 이때 되게 많이 샀어요. 지하 50층 내려갔을 때 아싸 하고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한두 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두세 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출 없이 이제 올 내 재산으로 막 연예인들처럼 뭐 100몇억짜리 그냥 현금으로 완납하고 이런 경우 잘 없으니까. 예. 근데 제일 좋은 건 최저에 사서 최고에 파는 거죠. 예. 이제 무토가 술에서 임묘를 하기 때문에 술, 해, 자, 요 3년이 진짜 이제 부동산 나락이 가는 시기고, 무토가 5에서 제왕지예요. 병오년, 내년. 예. 그래서 요 제왕지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승세 기운으로 보시면은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예, 뭐 12운성 몰라도 예, 운기를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12운성의 의미를 아예 몰라도 그죠? 예. 예, 요게 그 노란색으로 된 거. 요 시기가 부동산 호황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그 회색은 여기가 이제 주식해야 되는 시기예요. 현금성 투자의 시기가 이제 부동산이 질 때쯤부터
현금성 투자의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기가 거의 안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저는 그 주식이 사실은 그 뭐 지금 경자년 요럴 때는 부터 해가지고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까지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 상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해, 자축이 병사, 묘 해서 묘지로 들어가거든요. 기운이 아예 없어진, 땅 밑으로 들어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묘자는. 근데 요때 주식 때문에 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제일 레파토리가 늘 똑같아요. 반에 반토막이 나서 팔 수도 없다. 너무 본전만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정말 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 분들이 요 해에 정말 많이 오세요. 요 해 자축 요년에 요 3년 동안 제일 많이 주식 때문에 우는 분들 정말 많이 오고, 주식 때문에 나락간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요 3년 안에 진짜 많이 오는 철학관 상패. 어떻게 웃을 수도 없고 남의 이름. 근데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어. 그러니까 피크가 여기 언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예, 예. 그냥 보통 그렇죠. 우리 하수들은 우리 욕심을 내서 못 팔아요. 부동산도 왜 못 파냐? 욕심내서 못 팔거든요. 예. 고수는 그냥 디스카운트에서라도 팔아버리는데, 파는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팔아버려요. 왜? 요 시기를 넘기면 이제 못 파는 시기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손해봐도 파는 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파는데, 하수가 이제 본전을 찾다가 못 팔거든요. 그래서 회색은 주식 시기예요. 주식은 이제 정민년부터 해가지고 27년도부터인가요? 2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정민년부터니까 이 27년도부터거든요. 주식의 그 호황기가 다시 또 조금 시작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그 제가 여기 금융은 이제 요 얘기를 방금 한 거예요. 금융은 이제 미신유술 중반까지. 예. 그리고 이제 천간으로 치면은 기, 경신, 임계. 천간 글자는 요 글자가 올 때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요 얘기거든요. 예. 경이 왜냐면 아까 똑같아요. 아까 무토가 임묘했듯이 경이 축에서 임묘를 하고요. 12운성 표를 보면, 그죠? 우리 회색 그 글자 경금이 그 묘라는 글자가 축이 있어요. 요 글자를 축이라고 불러요. 내가 뭘 눌러버렸네? 예. 예.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 97년도부터 주기를 보면은 축년에 뭐가 왔어요? IMF가 터졌어요. 여기 97년도 축년에 정축년이었어요. 요 주기는 늘 일정해요. 90년 되든 2000년 되든 앞으로든 일정하거든요. 예, 정축년에 요때 이제 경금이 임묘하는 해에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너무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21년도 신축년에도 주식이 너무 이제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 왜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해가지고 경제 너무 안 좋아졌었거든요. 신축년에도. 축년이 올 때 경제는 무너져요. 예. 축년을 조심해야 돼요. 현금성 투자도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에 경자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22년에 이제 이민년까지 해서 금이 허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예, 경기가 안 좋아지고, 10분까지입니다. 70분 수업이에요. 예. 다음 쇠락 시기가 이제 점쳐지는 거죠. 또 자년부터 또 허물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2032년부터 이제, 예, 임자, 개축년 이런 거 오면은 이제 또 요런 시기가 오니까 2034년 갑인년까지 요때는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2031년부터는 우리는 투자를 좀 조심해야 돼요. 예, 뭐 사고 하는 거, 팔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60년 주기표를 사실 120년, 그 뒤까지 한 120년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84년부터 98년까지 목의 그 기운이 강한 시기가 흘렀고,
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화의 시기가 강한 시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14년부터 28년까지 지금 포함인데 지금 금 기운이 강한 시기가 왔어요. 전체적인 기운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수의 기운이에요. 29년도부터 43년도까지, 개해년까지는. 근데 우리가 그 부산에서 아파트가 10억을 막 우습게 찍고 했을 때 18년도, 뭐 17년도 요럴 때 그때가 지금 그때 같은 호황기가 이제 다시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만큼 점프업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는 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의 시대에는 토가 허물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시기를 잘 맞는 거예요. 토는 이제 요런 시기가 올 때 아무래도 더 많이 버프를 하거든요. 화, 금. 요런 시기가 올 때 더 많이 버프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그 시대가 오려면 2059년 정도 돼야, 우리 2059년 되면 우리가 몇 살인지를 이제 그때 뭐 이제 10억 찍었으니까 이제 20억 정도 찍을 시대가 오면 이제 요 시대가 오면 이제 아파트 한 채 20억씩 하는 아주 우습지가 않은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에서 무인까지 목, 그다음 기묘에서 계사까지 화, 뭐 갑오에서 무신까지 금 얘기한 게 기유에서 계해까지 수운동인데 토의 소용성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화랑 금 운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화, 금 운동이 끝나면 수의 시대가 오면 이제 그때만큼 점프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2017년, 18년 그때처럼 막 그런 막 아파트 값이 진짜 미쳐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막 몇천씩 오르던 그런 시대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지 이제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59년 돼야 다시 그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 후세 애들이 이제 그저 후대 애들이 이제 또 부동산 가지고 흠을 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상당한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가 쉽지는 않다. 그때 같은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33년까지 개해년까지 잔치는 끝났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신쌀 기준의 부동산인데, 이건 단순하게 볼 수 있어서 좀 넣었는데, 천쌀이라는 게 세운으로 올 때, 천쌀이라는 게 띠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인 띠로 제가 표를 넣어놨어요. 보면은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도래하는 시기가 이제 2030년 경술년에 천쌀이 와요. 그 요때 천쌀은 뭐를 작용을 이제 버프 시켜주냐면 큰 물건을 팔고 살 수 있게 해줘요. 덩치가 너무 큰 물건들은 쉽게 팔고 사는 게 안 되거든요. 뭐 1, 2억짜리는 거래가 쉽게 돼도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거래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큰 물건들을 쥘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천쌀이 올 때 많이 돼요. 이게 천쌀이 좀 힘든 기운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나보다 큰 기운, 거역할 수 없는 기운, 센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올 때 이런 걸 많이 도와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호랑이띠 이런 거는 2033년 개축년. 그리고 이제 뭐 요 띠는 이제 자기 띠를 한번 보시면 돼요. 36년 병진년에 이제 진토가 오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이제 양, 미토가 오는 39년 기미년. 요럴 때 이제 조금 덩치 큰 물건을 쥐어도 괜찮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대규모 매도 가능. 큰 물건도 매도 매입 가능. 평소에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의 기운이 올 때 부동산에 그 큰 물건을 쥘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록지가 올 때 이제 새로 사들일 수 있는 시기가 와요. 매입, 주로 매입이에요. 이건 매도가 아니라 매입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걸록지가 오는 해. 나의 걸록지, 예. 그 정확히 얘기하면 제 성돈이 인성이 이제 걸록지랑 무리를 지어서 왔을 때 좀 요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내 일간이 뭔지 보면 돼요. 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있거든요. 요게 내 일간이 뭘까?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나의 걸록지는 제가 색깔로 해놨죠. 갑일간은 이제 지났어요. 2022년도였는데. 그죠? 그리고 올해 걸록지는 병화일간, 무토일간이 올해 맞네요. 올해 걸록지고, 정화랑 기토는 내년이 걸록지네요. 네. 그죠? 내년에 이제 매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관성하고 만약에 걸록지가 무리지어 있으면 폼 나는 물건 있죠. 네. 관이 폼을 잡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폼 나는 거, 그럴듯한 규모가 있는 큰 물건 잡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성하고 어떤 거예요? 걸록지가 관성하고 어우러져. 천간에 관이 같이 올 때나 막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인사요 아니면 운에서. 예, 운에서 나의 걸록지가 오는데 천간에 관성이 같이 와. 예, 정관, 편관이 같이 와, 천간에. 그럴 때. 예, 폼나는 규모의 물건, 이런 거를 줄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예. 을사년, 올해 을이 정관인 사람들은 이제 경금일간인데 걸록지가 아닌 관계로,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살이 오는 해에도 이제 많이 해요. 왜냐면 지살이 이렇게 땅을 디딘다라는 의미거든요. 지살은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이사하는 운으로 많이 아시는데, 이게 결국 부동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운에서 지살이 올 때, 요때 이사도 많이 하고, 임대로 많이 돌리고, 터를 잡아주는 형태. 그냥 내가 들어갈 집은 아닌데, 일단 사도 보자. 내가 장사할 공간은 아닌데, 일단 좀 잡아놓고, 나중에 건물을 짓던가 하자 하면서 이렇게 잡아두는 거를 많이 해요. 지살이 올 때. 예, 운에서 지살이 올 때예요. 요것도 지살은 이제 띠로 보시면 돼요. 그 표를 제가 넣어놨어요. 올해가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지살 운이 오거든요. 예. 뱀, 닭, 소는 올해 이사운도 있고 부동산 같은 거 변동 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부동산 안 팔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진짜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듣는 건데, 전 되게 그럴듯한 답을 못 해드리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면 욕심부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팔아야 할 시기에는 제가 그냥 물리지 않으려면은 제가 말했던 그 기유년 초반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싸게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예. 남들보다 싸게 내놓으면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우리 금매 이런 거 붙어서 내놓으면 안 팔릴 수가 없거든요. 왜? 부동산은 소매가 아닌데 자꾸 가격을, 우리 도매는 싸죠. 소매가 싸요, 도매가 싸요. 도매가 싸요. 부동산은 도매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근데 이제 한 채 가지고 이제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려고 하는데, 망주의 시작이라고 적어놨어요. 물림의 시작이 그런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 그 파는 타이밍을 놓쳐요. 주식도 똑같지만 생각하는 그런 예술의 경제에 가까운 매매는 극히 드물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 전문가들도 물려요. 투자 전문가들도 이런 예술로 팔고 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더 내린다. 가격을 더 내리면 팔려요. 예, 남들보다 2,000 싸게 내놓으면 빨리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분들 위주로 하는 수업이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3분밖에 안 넘겼어, 오늘. 네. 네.